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휴직을 하고 춘천에 내려와 공유 서재를 열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 작가로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남영석 작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오시면 보통은 남영석 기자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작가로 오셨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예, 작가로 인터뷰는 해봤어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온 적은 처음인데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는데 그때는 네. 뭐 창작하는 작가였다가 얼떨결에 좀 기자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네네. 하다가 기자가 됐는데 기자란 게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서 좋았으면서도 네. 또 이렇게 작가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그럴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좀 어렸을 때 또 그런 꿈꾸던 게 생각이 나서 네. 괜히 또 뭐 이렇게 설레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플랫폼에 글을 네. 또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또 40대의 꿈은 또 작가다. 뭐 이렇게 하신 글도 있으시던데. 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책도 내게 됐고 앞으로도 네. 계속 매년 한 권씩 좀 책을 내는 사람으로 살면서 물론 돌아가면 기자 일을 다시 해야겠지만 네. 그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한번 40대를 살아보려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 휴직을 네. 하고 춘천에 내려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뭐 쉽게 말하자면 삶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일시정지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기자라는 직업이 물론 아나운서도 같은 방송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경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삶을 뭐 육상 레이스 같은 위에서 네. 달리듯이 하는 이런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옆 사람들 얼마나 뛰고 있나만 보이고 뭐 결승선이 어디인가 뭐 이런 것만 보이면서 살다가 문득 이게 진짜 뭐 달리고 있는 이 경기장 자체에 내가 뛰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번 진짜 내가 이런 육상 선수처럼 뛸 만한 사람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내 삶의 모양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게 됐고 춘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춘천에 연고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춘천을 고르신 이유는 일단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혼자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네. 국내 여행을 다닌 중에 가장 갈 때마다 기억에 남는 좋은 도시였고 그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카누 타는 거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실컷 카누를 탈 수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을 할 때도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뭐 인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춘천으로 올 때마다 그 좋았던 볕과 날씨와 뭔가 갔을 때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저한테 꼭 맞아서 이렇게 인연이 맞는 도시라서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서 이렇게 계기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연고도 없는 춘천에서 공유 서재인 첫 서재 이곳을 열게 되셨어요. 네, 이름 말해도 되는 거예요? 다행이군요.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참 독특한 곳입니다. 이곳 어떤 곳인지 좀 잠시 소개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의 서재를 소정의 공간값을 받고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내어드리는 같이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내어드리는 형태의 공유 서재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 공간 값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공간의 한 일부는 절반 정도는 지금 돈을 받지 않고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교환되거나 쌓이는 과정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3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스테이가 그 3가지 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한 분 네. 정도가 오붓하게 주무실 수 있는 다락방인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분씩 저희가 손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일주일 동안 머무는 숙박비를 5년 뒤에 돈이 아닌 것들로 받는 조건으로 지금 다락방을 내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분의 지금 영감이나 쉼을 얻을 공간은 되게 간절한데 네. 지금 당장은 지금 돈을 뭐 낼 여력이 없거나 네. 조금 미래에 더 좋은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으시는 분에게 네. 그 미래의 가치를 믿고 저희가 미리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 첫 작품이라는 창작차 마켓을 같이 열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역시 수수료 없이 그냥 공간을 내어드리고 판매 금액은 전부 그냥 작가님한테 바로 그 계좌이체로 입금을 시켜드리는 구조예요. 네네. 대신에 그 창작자들은 전문 창작자들이 아니라 네. 지역에서 처음 내 물건이 한번 팔릴까? 이런 걸 만들어봤는데 될까?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주는 대가로 네. 그 수수료는 5년 뒤에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대가로 주시는 그런 창작차 마켓을 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공간값을 아까 받는다고 했는데 몇천 원 수준인데 만약에 여기 와서 편지를 쓰고 가시면 그 공간값도 받지 않아요. 편지만 쓰면요. 네. 네. 근데 뭐 조건이 있긴 한데요. 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써야 되는데 그 네. 누군가에게 붙일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발신인만 있지 수신인은 받지 네. 못하는 편지를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수집을 하는 대가로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닌 것들이 쌓이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할 수도 있고 굉장히 네. 또 발상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좀 기획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한데요. 네, 그러게요. 사실 경제적인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휴직 기간이라서 네. 저희 아내와 저와 옛날 몇 년 전부터 그 약속은 했어요. 한 직장 생활 10년 정도를 하면 네. 잠시 삶을 멈추고 그 10년 동안 벌어뒀던 돈을 다 쓰면서 우리 맘대로 살아보자. 우리 삶의 모양 꼭 맞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춘천에서 공유서재를 차리고 처음에는 공간값도 받고 북스테이도 한번 돈 받아보면 돈이 쏠쏠하게 모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네. 어느 순간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굳이 뭐 이렇게 휴직을 할 필요도 그렇죠. 없었지 않았을까. 네. 우리 그냥 여기 전기요금이나 뭐 수도요금 그다음 뭐 대출 빚이 좀 있으니까 여기 이 집을 짓느라고 네. 그런 것들만 조금 충당할 정도의 공간값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 돈이 아닌 다른 걸 우리가 모아보자. 돈은 뭐 다시 돌아가서 월급 열심히 받으면서 모으고 네. 여기서는 다른 걸 모아보자라는 생각이 공유가 이루어져서 네. 그런 일을 꾸미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좀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시작 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항상 그 논의를 했고요. 네. 예, 지금도 뭐 누가 뭐 주장했는데 누가 반대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아이는 뭐 좋아하나요? 이렇게. 예, 사실 오는, 네. 오게 된 그 타이밍도 네, 일부러 아이의 친구들하고. 환경을 최소한 변화를 적게 하려고 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최소한 이제 환경 변화가 어차피 있을 시기에 오는 거니까. 네네. 근데 아이도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좀 헤어져서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제발 아빠 춘천에 안 돌아가면 안 되냐고. 여기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은 어디든 놀러 가려도 해도 차가 너무 밀려서 차 버리는 시간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바글바글한 데서 기회도 돌아가면서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뭐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고 박물관, 미술관, 뭐 심지어 축구장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자기 맘대로 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좋아해서 계속 안 돌아갈 방법이 없냐 저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렇죠. 조금 좀 싫어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잘 엮으셔서 또 올 5월에는 책 한 권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목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작 이 정도의 어른. 사실 보면서 좀 뭔가
와닿기도 하고 제목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제목이 이렇게 딱 눈에 띄거나 와닿으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고 겸손한 분들이 아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왜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야 할 수도 있고 네. 뭐 나 가르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와닿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네. 사실 이 책은 이 첫 서재 방금 말한 공유 서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공유 서재의 프리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겹쳐서 쌓이고 그런 생각들이 뭔가 저를 오염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뭐 그거를 오염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게 됐어. 그런데 여기에 이르게 된 생각까지는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고 반성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제목의 의미라고 한다면 되게 20대 때는 내가 되게 멋진 어른이 될 거를 꿈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고 막 맞습니다. 사상도 새로 배우고 경험도 새로 배우고 하니까 나는 진짜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있는데 30대 때 계속 쭉 살다 보니까 계속 흘러 살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어디 가고 나 똑같이 살고 있구나.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 됐구나. 네, 약간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제목을.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아까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책에.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았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야기를 책 초반에 그 이야기를 많이 담았는데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물론 굉장한 많은 피로와 뭐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나 자신의 모양을 잃고 나를 잃는 것까지 전부 사회생활로 합리화하진 않았나?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물론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저를 기특하게 여기고 뭔가 저를 쓰다듬고 위로도 해줘야겠지만 반면에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충분히 뭔가 다르게 살고 내가 깨달고 배운 대로 살 수 있었던 것까지 나 피곤해. 나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조직생활 하려면 다 이렇잖아. 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하나씩 깨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뭐 예컨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후배라고 아니면 나이 차이 때문에 존댓말 반말을 쓰는 문화라든지 사내 단톡방을 뭐 이렇게 개인 단톡방 친목방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거기서만 욕설이나 뭐 이렇게 뒷담화가 오가는 문화라든지 네. 그다음 인맥 쌓는데 뭔가 혈안이 돼서 모두 이렇게 밤에 술자리 잡는 경쟁을 하는 특히 네. 기자가 그렇겠지만요. 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쓰게 된 글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책을 또 쓰시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왠지 작가님은 알고 계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네.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누구에게 뭐 감히 나는 잃지 않았으니까 나대로 해봐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자신을 잃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쓴 글이라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하나의 저의 경우를 말하자면 네. 저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부모님 댁에 가서 돌이켜보니까 8살 때부터 28살 때까지는 일기를 빼놓지 않고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기장이 꼬박 다 채워져 모여 있는데 정확히 사회생활을 한 28살 가을부터 일기를 안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물론 너무 바빴죠. 그렇죠. 기자들은 어렵죠. 또 초창기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 일기를 안 썼는데 제가 일기를 안 쓴 시간이 제 자신이 스스로 성장의 엔진을 끄고 굉장히 사회에 그냥 쉽게 적응했던 그 시기야 묘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아까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린다고 했는데 제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보자. 남한테 또 약속한 거니까 아무도 듣지 않지만 저는 거기다가 매주 일주일 동안 저 최소한 100주는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 네네. 온라인 플랫폼에. 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써보자라고 했는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억지로라도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잠깐 멈춰보게 되고 심지어는 멋있게 쓰려고 썼는데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멋있게 쓰려고 쓰다 보니까 나 정말 내가 쓴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점성도 조금씩 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일기를 한 번씩 써보면서 자신도 좀 바라보고 네, 꾸준히 쓰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일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네. 성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죠. 그렇죠. 또 예. 안 읽는 분들은 아니는데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읽지 않았나 싶어서 작가님께 예.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뭐 책에서 못한 얘기도 좋고요. 네. 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못한 얘기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반겨주시는 그 마을 주민,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도 너무 반겨주시고 네. 저희 뭐 텃세 걱정 이런 것도 서울 사람들은 올 때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예,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미리 저희한테 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팔아주시겠다는 마음도 하고 막 꽃도 네. 전해주시고 불편한 네. 거 없으면 말해달라고 해주시고 해서 좋았고 주변에 젊은 상인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육림고개 근처에 있어서. 네. 네. 근데 그 상인분들도 하나하나 정말 사랑스럽고 고맙게 잘해주셔가지고 여기 마을에 대한 정서가 점점 또 확산되면서 그 근처에도 놀러 가고 할 때도 아름다운 동네나 마을과 뭐 자연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노후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겠다. 그게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네. 이런 첫 서재라는 공간에서 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쵸. 복직이. 예. 시한부라고. 네, 그렇죠. 네, 시한부 서재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로 이제 복직을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네. 이 서재라는 공유 그 공간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지역 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것을 정말 잘 안고 돌아가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서울에 다시 그 경쟁 체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스에 다시 가담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바로 옆에 누가 뛰는지 결승선이 어딘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주신 이 지방과 이 지역이 준 이 정서들을 잘 갖고 가서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꼭 고마운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참 되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면 이제 약간 뭐 어떤 어른 이야기나 뭐 이렇게 또 그런 사회생활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감사의 표현을 또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어른도 훨씬 많을 텐데 제가 어른으로 조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표현이 저한테는 더 진심이었습니다. 네, 또 감사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보통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한 곡을 다 듣는 건가요? 뭐 다 들으면서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요. 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골라온 곡이 있었는데요. 네. 저 여기 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책에 나온 거의 유일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 들려줄 노래를 뭘 고를지 굉장히 오래 고민했어요. 네. 왜냐하면 영원히 내가 너의 인생에 첫 들은 곡은 이 곡이다. 이 곡과 친구처럼 지내고 영원히 이 곡과 함께 살아가렴 이라고 말해야 될 곡이니까 신중하게 고른 곡이 원래는 비틀즈의 Let It Be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테니까 내버려 둘게. 이런 언제나 힘들 때도 이 Let It Be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라. 이런 생각으로 해서 비틀즈의 Let It Be를 신청하려다가 이거는 거의 노래라는 걸 아는 사람이면 전부 다 아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좋은 방송을 통해 아는 노래를 들으시는 것보다 다른 노래를 또 추천을 해드리는 게 또 새로운 노래를 들을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저희 첫 서재에서 가장 많은 손님들이
이 노래 뭔가요? 이 노래 제목 뭐예요? 라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던 노래가 있어요. 네. 음악을 워낙 작게 틀어놔서 그 음악 검색도 안 되거든요. 잘.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서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노래를 그리고 여기서 알게 돼서 좋았어요라고 따로 글을 써주시는 분도 있어서 네. 그게 우리나라 포크 가수인 정밀아라는 가수님의 네. 꽃이란 노래예요. 정밀아의 꽃. 예, 네. 예.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동명의 시를 노래로 만든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밀아의 꽃 많은 분들이 또 듣고 또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남영석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뻐서가 아니다.